김해 신공항에 대한 총리실 재검증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원안을 고수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연말이면 들려오는 나눔 소식. 이제는 나눔도 받는 이의 마음을 생각해 맞춤형 나눔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1등급 한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창원 한우 숯불구이 축제가 이번 주말 창원 마금산 온천지구에서 열립니다. 경남도 선관위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평균 1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라는 경남권의 외침 올해 내내 계속됐죠. 결국 총리실 산하 재검증 결정이 났지만 5개월째 검증 작업은 시작되지도 못했습니다. 지역의 요구가 거세지자 총리실에서는 이제서야 검증단을 꾸려 재검증에 나서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까지도 원안, 즉 김해 신공항을 고수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이 타당한가를 놓고 총리실에서 재검증에 나선 건 지난 6월. 이후 5개월 동안 지역 관계자들과 회의만 했을 뿐 검증단조차 구성하지 못했고 지역민들의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인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총리는 정부의 명예를 걸고 금년 안에 검증을 완료하라. 총리실은 12월이 되어서야 21명의 신공항 재검증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검증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난 3일 국토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국토종합계획안에 김해 신공항 건설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토부는 기존의 안을 지금 고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이제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더라도 국토부 안대로 이것이 그대로 관철된다고 한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민대책위는 총리실의 확실한 재검증을 요구하며 다시 한번 김해 신공항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을 언급한 인천의 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김해로 초청해 공감대 확산에 나섰습니다. 인천시장을 했던 저 송영길이 인천공항 중심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서로 윈윈하는 길이다. 지금 확장도 V자형으로 만들어가지고는 동시 이착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음 피해가 직접적으로 김해시에 미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라고 봅니다. 대책위는 올해 안에 빠르고 확실한 재검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총선과 맞물려 정치색이 입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부산역에서 경남과 부산, 울산의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 김해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생기는 소음과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전하며 제대로 된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선물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때 더 빛이 나겠죠. 연말이 되면 나눔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제는 나눔도 이처럼 받는 이의 마음을 생각해 맞춤형 나눔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산 지역 봉사단체 회원들이 모여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하는 자리. 그런데 상자 안에 담기는 물건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꼭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겨울을 좀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담요나 핫팩이랑 장갑이랑 머플러랑 이런 부분들을 넣고 있어요. 이런 물품들을 보통 전달하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해서 부목을 정했습니다. 물품만이 아닙니다.
당장 연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겐 맞춤형 배달이 이루어집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한 장 한 장 연탄을 채우고 보니 보람도 쌓입니다. 오늘 봉암동에 300장 나누고 또 여기 노산동에 300장 나누고 이제 뭐 날씨는 오늘 많이 추운데 지금 이제 해도 위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마음도 따뜻해지고 부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나눔을 위해 1,200여만 원의 예산을 모으고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하며 준비한 이들. 개인별로 형편이나 여건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물품이나 도움들이 다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도움을 받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나눔은 수혜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 못하는 아주 어려운 세대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모습을 저희들이 직접 배달하고 모니터를 하면서 더 새로운 각오로서 또 더 큰 봉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하려고. 따뜻한 운정에 모처럼 웃음꽃을 피운 할머니. 꼭 필요합니다. 치분데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꾸 주스 미안타. 도움을 받은 이웃의 마음까지 생각한 나눔. 맞춤형 나눔이 추운 겨울이 막막한 어르신들의 마음 한켠에 꺼지지 않는 온기를 켜두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평소 외식으로 소고기를 먹으려면 다소 비싼 가격에 부담이 되죠. 한우의 경우 더 그러실 겁니다. 이번 주말 창원 북면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한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잘 달궈진 숯불 위에 마블링 꽃이 핀 소고기를 올리자 입안에서 살살 녹을 것 같은 소고기가 눈앞에 구워집니다. 센 불에 살짝 익혀 먹어야 더 맛있는 한우. 구워지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빠르게 젓가락을 움직입니다. 1등급 한우 등심 600g이 45,000원 선. 상차림비 1인 3,000원까지 더해도 한우 전문 식당 가격에 비해 절반 정도입니다. 가격은 시중보다 한 30% 정도 저렴한데, 근데 고기 질이 이 시중보다 거의 한 몇 배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분위기에서 먹으니까 더 연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전국 한우협회 부산 경남도지에는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한우 숯불구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질 좋은 한우를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하루 2번 불고기도 무료로 맛볼 수 있습니다. 한우 안심이 부드러워서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데 평소에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하네요. 특히 행사 기간 고기를 사서 현장에서 숯불에 구워 바로 맛볼 수도 있습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가족끼리 이렇게 맛있는 한우고기 드시면서 좋은 시간 되시라고 한우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여 이렇게 할인 판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원에서 처음 열린 한우 숯불구이 축제. 이번 축제는 오는 9일까지 마금산 온천지구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반쯤 기울어진 배가 금방이라도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합니다. 배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구조대를 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지난 1일 오전 9시 45분쯤 거제시 부교도 해상에서 낚싯배 한 척이 자초됐습니다. 다행히 선장과 낚시객 등 11명은 출동한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낚싯배 바닥에 생긴 2m 길이의 틈을 따라 물이 새면서 배가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두운 새벽 시간, 배 한 척이 해안도로변에 물체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어선 성장인 65살 A씨가 초랑하던 중 부주의로 공영시설물인 인명구조함을 파손한 겁니다. 소방당국의 신고로 조사를 시작한 통영해경은 CCTV 분석과 입출항 기록 등을 확인하고 지난 3일 A씨를 붙잡아 공영 건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바다에 빠진 남성을 배 위로 끌어올립니다. 4일 새벽 시간 창원시 마산읍포구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물에 빠진 채 따개비를 잡고 버티던 38살 A씨가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창원해경은 A씨가 어두운 부두 인근을 걷다 미끄러져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겨울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4일 거제의 한 도로에서는 택시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60살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기름이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탔다는 택시 기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선 1일에도 거창군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5분 만에 꺼졌지만 시장 내 점포 조개와 냉장고 등 집기류를 태워 1,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경남 지역 16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선거구별로 밀양시, 의령, 함안, 창녕군이 3억 1,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양산시, 을이 1억 5,200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편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 동수를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했습니다. 6일 아침 7시 50분쯤 거제시 이룬면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던 고무보트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 보트는 거제시 구조라 항에서 승선원 3명을 태우고 선상 낚시를 위해 출항했다가 엔진 고장으로 통영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구조정을 급파해 표류 1시간 만에 승선원 모두를 무사히 구조하고 고무보트를 구조라 항으로 예인했습니다. 창원 교도소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시는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1년 창원권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창원 교도소 이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창원 교도소 이전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해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밴드 블루3 주로키가 베트남에서 K-팝 콘서트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남문화진흥원은 지난 11월 24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K-팝 콘서트 베트남 쇼케이스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음악창작소 뮤지시스의 해외 쇼케이스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된 뮤지션 블루3 주로키는 베트남 현지 밴드와 함께 콘서트를 만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흥원 측은 현지 문화기획사 2곳과 3자 업무 협약을 맺고 이번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교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뮤지시스에서는 해외 쇼케이스를 포함해 음반 제작, 국내 공연 지원 사업 등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영 케이블카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로 변신해 통영의 밤하늘을 수놓게 됩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루돌프와 산타, 예수 탄생 등을 표현한 8인승 케이블카 2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6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운행되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케이블카는 밤이 되면 조명을 밝히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설문을 통해 올해 창원시정 10대 뉴스가 선정됐습니다. 10대 뉴스에는 NC다이노스 마산고장 개장과 수소 시내버스 운행 등의 수소산업 정책 추진,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선정된 10대 뉴스를 바탕으로 내년 시정의 대도약과 대혁신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힘쓸 계획입니다. 지난 5일 오후 7시 45분쯤 남해군 미조면 호도 앞바다를 지나던 74톤급 어선에서 선원 65살 A씨가 발가락 골절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A씨는 어획물 적재 작업 중 옆에 있던 나무 기둥이 오른쪽 발을 덮쳐 출혈과 골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남해파출소 연안 구조정을 어선으로 보내 응급조치를 진행한 뒤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9일 오전 11시 투자 우수기업을 표창하고 MOU를 체결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전 10시 2019년 창원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전 11시 검도 실업팀 창단 업무 협약식을 맺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전 11시 삼양식품 주식회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전 8시 반 읍면동장 회의에 참석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후 6시 반 거제발전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12시 반 통영시 새마을 부녀회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오전 10시 반 제15회 의령군 족구협회 장기 족구대회에 참석합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오전 11시 고성공룡 엑스포 조직위 제68회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전 10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기탁식을 갖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후 6시 반 상공협의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지난달 말 경남도의회에서 빚어진 여야 갈등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도민이 보기에는 소모적이기만 했던 예결위원장 자리 다툼은 협치란 이름으로 봉합이 됐습니다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향후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그간 있었던 갈등과 협치 과정, 앞으로의 대책까지 짚어보죠.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인 하귀남 변호사,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홍보위원장인 최형두 전 청와대 비서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청 교육청 강력히 촉구하는 자유한국당이 나서는 것처럼 확실히 이래왔고 네, 다행히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이 사태가 한 달여간 이어지면서 도의회를 보는 도민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이 들죠. 첫 번째는 결국 이렇게 될 것을 그냥 진작에 좀 하지라는 마음이 들죠. 이게 원래 상임 그러니까 예결 특별위원장이 배분을 예전에는 한국당이 다 늘 다수였기 때문에 배분의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 도의회는 민주당이 34석, 한국당이 21석이니까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또 이 도정 그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예산의 심사는 당연히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네. 혹시 있을 이제 추경에 대해서 이제 그 의석 비분에 따라 배려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안 맞았잖아요. 본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의 한계는 맡아야 된다는 이 티격태격하다가 네. 준다 못 준다 하다가 서로 이렇게 파행도 갔다가 결국은 하나씩 가지는 네. 이렇게 왔잖아요. 네. 진작에 이렇게 하지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그래 이왕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관례를 만들자. 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 이제는 새롭게 뭔가 너도 다 할 수가 없고 이쪽도 다 할 수가 없는 그렇다면 좀 나누는 것을 싸우기 전에 미리 이렇게 타협하고 관례를 만들자. 네. 그래 그런 첫 발을 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회와는 다르게 서로 네. 이렇게 손 맞잡고 예. 어쨌든 협의를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고 이제는 관례를 좀 만들자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최영두 위원장께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김지수 의장이 적절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협치의 정신이 흐려져서 사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예.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었지만 협치의 정신을 잃지 않고 특히나 이게 중앙 정치와 달리 지역의 정치란 것은 우리 지역의 살림과 다 함께 사는 이웃들끼리 네. 다 함께 이 예산을 좀 더 알뜰하게 쓰고 하기 위한 또 미래지향적으로 쓰고 그러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일 수가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다수당인 어쨌거나 현재 다수당이고 여당인 민주당이 결국에는 이렇게 협치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부분적으로 양보할 일을 끝까지 이렇게 고집했다는 점이 조금 네. 유감스럽고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 하 위원장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네. 이제 어떤 관례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건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뭐 국회와 지방의회가 도의회가 다르겠습니다만 이 예결특위라는 게 이제 국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보면은 이 국회에서는 예결특위가 소수당의 제1당한테 항상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다수당이 아니지만 지금 국회 같은 경우도 한국당에서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런데 상임위를 딱 예결특위도 상임위 하나로 봐서 네. 야당목, 여당목 또 소수당목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런 관례가 우리 도의회에서도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이에 사실은 예결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보다도 예결위를 꼼꼼하게 해서 네. 지난번에 좀 약간 황당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교육청에서 체육복을 나눠주는 문제가 조례에 근거도 없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형식의 문제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관례를 만드는 기회가 됐다지만 사실 도민의 시선에서 볼 때는 두 당의 자리 싸움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두 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도민의 논총을 좀 받더라도 그만큼 예결위원장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벌였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여당 지금 경남도, 경상남도 도정 그리고 교육청 모두 다 민주당 가까운 여당과 가까운 뭐 또 교육청은 이게 정당과 관계 없는 데입니다만 네. 그러나 정치적 성향이나 정책 방향이 민주당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결위 전체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발언권을 허용하고 하는 또 일정을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기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그걸 뭐 한국당이 그냥 양보하면 될 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국당으로서도 관례상 국회의 관례를 보거나 또는 협치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그 예결특위는 한국당이 맡았으면은 야당이니까 좀 더 꼼꼼하게 또 비판적으로 아낄 건 아끼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정부 또 도정도 민주당이 하고 네. 예결특위도 민주당이 하고 감시와 견제 그러니까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위해서라도 진작 한국당에 줬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이번에 잘 안 됐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민생 경제를 살리고 미래 교육을 위해서 경상남도와 경남 교육청이 편성한 새 예산이 모두 15조 원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이 돈을 하나하나 살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위원장이 발언권을 쥐고 어떤 특정하게 이걸 참 우리 도지사님 유리하게 또는 교육감 유리하게 또는 민주당의 입장이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고 하면 사실은 상당히 좀 파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한국당이 최선을 다했는데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받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협치 정신이 더욱더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에선 다른 건 좀 양보해도 정책 전반을 결정할 본예산 예결위원장은 다수당으로서 양보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겠죠?
이 사태를 보려면 의원으로서의 그 예결위원장이라는 그 의원 본인의 입장이 있고 네. 또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있고 또 야당인 한국당의 입장 세 관점을 봐야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예산 결산 심사를 하면 당장 연말에 도 본예산, 도교육청 본예산이 한 번 있지만 해가 지나는 동안 봄, 가을, 추경이 몇 번씩 있거든요. 네. 도 같은 경우는 총 합해서 5번, 그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는 4번, 2개 합해서 9번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9번 중에 추경 예산에 한 3번 정도 위원장을 배려할게 라고 얘기를 해서 충분히 배려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의석수 비율이 5대 3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니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똑같은데 위원장이라는 본예산 위원장이라는 것은 전반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거든요. 네. 좋다기보다도 이제 좀 이렇게 발언권도 또 내용을 깊이 볼 수 있는 거라서 네. 야구로 치면 선발 투수 같은 거예요. 다 이걸 하고 싶죠. 네. 나중에 추가 경정 예산의 어떤 중간 개투진 말고 의원들 모두가 다 동일한 거예요. 민주당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투진을 배려할게 횟수 3번 주잖아 이런 걸로는 이게 그 성이 차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양당 입장 공이 보면 좀 중요한 책임을 맡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툼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결국 이제 협치로 어쨌든 간에 배분의 한 획을 그었으니까 네. 앞으로 이것이 관리가 돼야 된다는 민주당, 한국당 둘 다 의원 본인의 욕심이 있지만 도민을 바라볼 때에 좀 멈추는 네. 그런 좋은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일당 독주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태가 뭐 언젠가는 있을 문제였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주 재밌는 상황이죠.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34석을 가졌지만 네.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이 앞에는 6대 때는 새누리당이 47석입니다. 네. 그래서 노동당이 한석 무소속 2석이고 5대 때 보면 한나라당이 35이고 그리고 4대 때도 보면 한나라당이 44석, 3대 때 한나라 44석, 2대 때 41석, 1대 때는 민자당이 52석. 그러니까 네. 진보나 야권 계열이 10석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배분하고 뭐고 할 것도 없고 또 야권에 있는 쪽도 감이 달라 엄두도 못 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민주당이 다 갖고 있으면서 준이 많이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이 바뀐 거에 대해서 잘 적응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렇지만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아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뀐 그거에 맞게 의석수 비율대로 좀 관례를 네. 만들자 이런 것들이 형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당시 사태가 한국당 의원들의 예결위 불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 대목이 도민들의 눈살을 더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기도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전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지금 현재 지방의회 분포로 보자면은 계속 민주당의 기세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도의회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예산과 결산을 통해서 도정이 잘 되고 있는지, 이 집행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걸 네. 따지기 위한 것이고 이걸 꼼꼼히 봐야지. 이게 기본적으로 도의회의 기본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야당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네. 예, 여당은 아무래도 같은 도청과 도지사와 같은 당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경사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이걸 꼼꼼히 보는 것은 야당의 몫이고 네. 이건 이제 민주당 역시도 아마 소수당일 때는 다수당이 아니었을 때는 간절히 바랬던 것일 겁니다. 네. 그리고 역지사지를 해봐야 될 게 있는데 물론 이제 한국당도 과거 그런 건 어쨌나 그때는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처럼 한 10석 차이 정도로 이렇게 균형이 잡혔을 경우에 11석, 13석 차이네요. 그래도 상당히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21석인 한국당한테 어떤 야당의 몫이라든가 특히 예산 결산에서는 지금 국회가 그렇듯이 국회가 이제 야당한테도 주거든요. 그래서 네. 그 큰 국회도 우리 국회 아주 그 서로 정당끼리 다툼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야당한테 예결특위는 맡기는 이런 전통을 만들었거든요. 상임위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쨌든 야당한테 한번 이런 몫을 주보는 것도 좋았을 일인데 네. 한국당이 이제 협상을 냈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도청은 민주당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하시고 네. 도교육청은 그럼 한국당에 달라 이렇게 협상을 냈는데 그것도 이제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대신에 2021년에는 네. 도교육청 한국당이 많이 양보한 셈입니다. 양보한 셈인데 협치는 한국당이 내보였는데 어쨌거나 예산 결산 특위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과 결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야당이 네. 좀 더 꼼꼼하게 현미경처럼 보려고 할 것이고요. 네. 그런 점을 여당도 좀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례를 만드는 일이어서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불가피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정치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두 정당 또는 두 정파 집단의 대립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일반 그 노조도 단결권, 단체 행동권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런데 저는 뭐 우리 도의회뿐만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좀 표현이 그런데 이 싸움조와 네. 또 협상조 또는 내용을 파악하는 조가 좀 구분돼 있으면 좋겠다. 네.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이 뜻이 안 맞으니까 싹 다 나가버리잖아요. 예. 나가버리면 그러면 뭐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사람만이라도 어떤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점이 되게 안타깝고 그런 측면에서 송순호 도의원이 어쨌든 간에 추경안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아쉬움을 토로하고 네, 네. 이래가지고 되겠냐. 당신들이 옛날에는 하나도 배려 안 해놓고 이렇게 땡깡을 부리느냐.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네. 그때 이제 그는 좀 적절치 않긴 하죠. 예산안만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예. 그래서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차제에 뭔가 이게 어떤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는 싸움의 공간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이 얼어도 물 밑에 흐르는 것처럼 심사를 하는 몇몇의 조는 있는 이런 좀 네. 분리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더 좋은 것은 이런 게 없도록 확립된 관례대로 나누기가 돼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 이번 파행으로 반쪽짜리 심사가 된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는 처리가 좀 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지금 도교육청의 본예산 예결위 심사가 5일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네. 되고 있고 지금 또 도청 역시도 당초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은 되고 여기에는 이제 한국당이 이 당초 요구했던 것으로 도청은 그러면 좋다.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고 여당이 네. 하고 교육청은 한국당이 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2021년에 그럼 그렇게 해주기로 네. 했습니다. 민주당 그렇게 합의해서 이제 뭐 한국당이 양보로 이제 그 진행되게 됐는데요. 그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경우는 한국당이 원래 좀 보수적인 정당이어서 책임감이 높습니다. 이 도정을 꼼꼼히 살펴야 되고 도정에 차질을 주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책임감을 발휘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금 따져야 될 예산 결산을 꼼꼼히 따지는 데서 이제 야당의 본 모습을 찾아야겠죠. 이 네. 국민의 도민의 세금 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또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또 요즘 예산은 많이 쏟아부었는데 전혀 실적이 나지 않은 이런 예산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예산들이 없도록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산을 다루면서 그 실력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민주당이 저렇게 힘으로 밀어붙이고 숫자로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지만 이제는 슬기롭게 정말로 실력으로서 하나하나 예산안을 따져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나가야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럴 거면 왜 조례안을 만들어서 예결비 상설화를 했나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상설화했기 때문에 네. 비록 이게 끊어져서 조금씩 그 기간이 짧죠. 이번에 뭐 송순호 도의원 같은 경우 추경예산위원장에 일주일도 못했거든요. 또 아마 추경예산위원장들은 그럴 겁니다. 본예산위원장들은 좀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위원장 자리가 배분이 돼 있다는 것이 예측이 되고 내가 거기 위원이라는 것이 이제 예측이 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치에 따라서 이제 2021년도에 이제 한국당이 도 교육청 예산을 이제 네.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면 지금부터 아마 그에 소속된 예결위원 내가 만약 예결위원이면 네. 그 예산을 더 꼼꼼히 보는 어떤 상설 전문성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 사태의 그 가장 큰 그래도 뭐 그나마 나아진 점은 어찌됐든 간에 터뜨리지 않고 손을 맞잡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적어도 국회에 대해서 봐라 경남도를 좀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번에는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죠. 재발 방지 대책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예 조례로 말이죠. 네. 뭐 의석 비율에 따라서 누구는 누구 이거 뭐 이번에는 뭐 도 본예산은 여당, 그다음에 뭐 교육청 예산은 야당 이렇게 정하는 것도 사실 방법이기는 한데 네. 또 정치 현실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관심 사항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도 조례로 세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래서 신중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같은 당 안에서도 어떻게 배분을 할지에 대해서도 정치 현실은 다르고 네. 지금 이번 합의 과정도 보면 2021년도에는 한국당이 도교육청 예산예결위원장을 맡는데 네. 그 넘어서는 원내대표가 다시 협의를 한다잖아요. 네.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그때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를 그 사람의 선택권을 지금 제한해 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조례도 마찬가지죠. 조례를 만들면 안정성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네. 새롭게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많은 정치 영역에서는 관례가 중요하고 네. 협치가 중요하다는 것들이죠. 첫 발에 첫 손을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도의회 처음 출발할 때도 창원시 의회와는 달리 협치를 했고 네. 이번도 약간 간당간당했지만 결국 협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한 두세 번만 더 반복이 되면 굉장한 관습법 관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민주 도정의 굉장히 발전이 미끄럼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어떤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우리 경상남도 예결위 이게 상설화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에 가장 늦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국회도 예산결산특위가 상설화된 게 이게 2000년대부터인가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쭉 그냥 재무위라든가 이런 데 되어 있다가 상설화된 거는 사실은 그것도 2000년이니까 국회 역사로 치면 긴 일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은 상설화되어 이제 예산결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 문제는 이제 상설화의 내용입니다. 상설화의 내용인데 지금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가 1년인데 예산 결산안이 제출될 때마다 이 선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이 이제 한 번씩 돌아가서 우리 도의원들이 경력 관리하는 데 도움되는 이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게 전문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이 예산 결산 특위를 상설한 자체가 뭐냐면은 전문성을 확보한 심도 있는 예산 심사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과연 될 것이냐, 그게 도의원들한테 중요한 경력 관리가 되겠지만 될 네.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이제 도의회가 좀 더 연구해서 제도적 정착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고요. 어쨌거나 예산 결산 특위를 상설하고 이번에 관리를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 이제 예측 가능한, 그래서 뭐 이런 문제로 파행이 없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 이 타이틀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위원장이 안 되더라도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 예비 심사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걸 철저히 해서 또 예결산의 성과를 과시해서 자신의 의정 활동을 돋보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자리 다툼보다는 예측 가능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예산과 결산을 다루는 예결특위는 도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번 사태로 잠시 망각했던 본분을 되새기고 반성의 기회로 삼길 도의회에 요청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의령 영하 8도, 창원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며 양산 10도, 창원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이 좀 춥긴 해도 하늘만큼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나들이 가기 좋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추위가 차차 수그러지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최저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비 소식 없는 만큼 주말 동안 빨래나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경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진 만큼 작은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